네, 두 번째 시그널픽에서는 곽규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이 의결이 됐어요. 그리고 순방 중인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를 했는데 곧 재표결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국민의힘에서는? 예, 지난번 21대 국회처럼 이제 대통령 제2요구가 했으니까 다시 국회로 이제 오고요. 오게 되면은 다시 재표결을 할 것 같은데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단일한 대우로 다시 재표결에 응해서 그 표결 을 무산시키는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순직 일주기가 19일이다 보니까 뭐 재헌절 전에는 표결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좀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지금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아니라는 것을 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오히려 여권 내에서 또 약간의 좀 분열하기를 바라고 좀 시점 미룬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던데요. 예. 뭐 민주당에서는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지금 최상병 사건이 이제 얼마 전에 경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검찰 수사가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수사들이 다 진행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있으면 그때 다시 특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물리적으로도 조금 뭐 추진이 어려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동훈 안이라는 것도 전당대회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당대회 이후로 만약에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을 미룬다면은 아마 당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대로 수정안을 발의를 하라거나 이런 식의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죠. 좀 그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대안을 가지고 이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세요? 한동훈 후보 얘기처럼?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 수사 결과가 더욱 중요한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수사 결과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과연 수사가 덜 됐고 뭐 수사 외압의 의혹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순히 특검을 누가 지정하느냐는 문제에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고 또 수사 결과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5일에 이제 그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저지하려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를 하셨는데 마지막 순서로 오르셨어요. 단상에. 그랬죠. 그래서 저게 보니까 저 역사에 남을 만한 사진인 것 같은데 예전에 22대 국회 초반에 필리버스터 했다고 하면 아마 이 사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혼자 단상에 저렇게 서 계시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의장에게 항의를 하러 온 저런 모습입니다. 당시 저기 서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되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그 발언할 그 분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24시간이 경과를 하면은 표결로서 중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임의로 토론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지시키려면은 표결을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토론을 중지시키고 마이크를 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도 황당했고 또 우리 같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마지막까지 좀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저희가 한번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본회의에서도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요즘에 법사위원이신데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야 의원들 간의 어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서 청문회 날짜가 잡혔더라고요. 맞습니다. 증인도 채택이 되고. 이게 좀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탈법적인 수단이죠. 원래 헌법상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 절차가 시작되는 거고 그렇게 표결한 다음에 법사위로 오게 되면 탄핵 조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회 본회의의 표결이라든지 탄핵 조사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서
청원이 단순히 민원입니다.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 탄핵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망신 주기식 청문회를 또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고요. 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법사위에서 다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그냥 마음 먹고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토론을 일방적으로 제지를 하고 또 대체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법사위원장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또 중지를 시키고 그래서 어저께 조금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본인들이 가진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막는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의원님께서 그 국회 국민동원 청원 올린, 그러니까 탄핵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 오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그 어저께 법사위에서는 그 검사 그 4명에 대한 탄핵안 그 부분을 원래는 논의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이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 하는 것을 바꿨거든요. 바꾸면서 이제 물론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갑자기 바꾼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그 전날 또 북한 조선노동당에서는 이 대통령 탄핵안, 탄핵 청원 이걸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맞아요. 보니까 그 청원을 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전력이 5번이나 있는 전과자 신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가 그런 국법법 전과자가 올린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 그것도 탈법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제 뭐 증인을 대거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뭐 영부인 김건희 여사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안 나오면 뭐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은 되는 건가요? 그게 절차적으로도 제가 이제 문제점 말씀드렸지만 내용상으로도 지금 뭐 최상병 관련된 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청원 내용에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들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법이나 청원법에 의하면 그런 수사나 재판에 관련된 내용의 청원이 들어오면 접수를 아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접수를 한 다음에 또 탈법적인 방법으로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청원이라는 게 청원을 근거로 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증인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뭐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증인들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민주당의 주장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검사 탄핵 4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법사위에서 그 조사부터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의 반발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 사유로 적었던 것도 좀 일부가 아닌 걸로 드러나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보기에 이번 사안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검사 탄핵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민주당이 급해요. 민주당이 급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가지고 지금 또 법사위 동원하고 모든 것을 지금 아주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하는 것도 민주당이 내세우는 명분을 급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관계하고 또 안 맞는 내용들이 들어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그 검사 4명이 그중에 이제 3명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고요. 또 한 명은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 돈 살포했던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막고 이제 겉으로는 탄핵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관계하고 안 맞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여론도 아주 안 좋고 또 법조계에서도 이거는 안 맞는 탄핵이다 하는 여론이 조성되니까 또 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뺐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보면은 정말 민주당이 그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을 들고 나왔다가 결국엔 역풍을 맞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박상용 검사가 이게 뭐
대변과 연루된 뭐 이런 추문을 이성윤 의원이 좀 주장을 했다가 이제 와서는 본인이 실명은 거론 안 했다 이렇게 좀 발은 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사실관계가 좀 아닌 걸로 나오면서 맞습니다. 이게 탄핵 자체가 조금 희화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방송에서 말하기도 좀 그런데 그냥 음주추태라고 할게요. 음주추태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했던 이제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 하는 식으로 발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에서 얼마나 급하게 지금 이 탄핵안을 들고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법사위 같이 하고 있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호인 출신도 꽤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건 좀 문제 없는 건가요? 아유, 당연히 문제 있죠. 그 국회법에 의하면 그렇게 본인이 변호인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관련 있는 논의를 하려면 당연히 이해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회피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제 그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 이제 안건이 올라오면 당연히 그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변호했던 그 변호인 출신의 법사위원들은 당연히 회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법사위원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회피를 하지 않고 이해충돌 소지를 가지고 논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회피는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냥 계속 자리 지키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 문제를 지난번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 때도 제기를 했었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최광욱 전 의원이 그 법사위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해충돌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22대 국회 때는 더합니다 지금. 피고인 피의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회피를 해야 되는 거고 본인들이 회피하지 않는다면 추후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법사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좀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의 그 법카 유용 의혹 사건으로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이게 검사 탄핵안을 민주당이 처리하고 난 이후에 또 소환을 통보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치졸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법과 유형 관련된 수사는 갑자기 하는 수사가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이 진행돼 왔던 수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으로 유죄 판결까지 났고 또 김혜경 씨 본인도 지금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사가 쭉 진행되어 왔었고 그 과정에서 소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를 몇 개를 주고 이 중에서 본인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 본인들이 편한 날짜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통지를 한 건데 그것까지도 끌어들여 가지고 마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보복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습관성으로 모든 것을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되니까 전당대회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어제 첫 TV 토론회가 있었고 후보들 간에 그 김건희 여사 문자를 놓고는 상당히 좀 난타전까지 벌였는데 그 의견이 갈리는 와중에 다 똑같이 동의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김 여사의 사과가 있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여기에 의원님도 동의를 좀 하십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뭐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총선이 단순히 뭐 어떤 그런 문자 관련 내용에 들어있는 사과 문제에만 뭐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뭐 패배하는 그런 원인이 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중에 한 가지 정도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다른 후보들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여사의 문자를 받고 적극적으로 네네. 사과까지 좀 관철을 시켰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걸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뭐 직무유기다 뭐 이런 일각의 주장까지 나올 정도인데 보시기엔 예. 좀 어때요? 그건 조금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예. 지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런 뭐 문자를 누가 뭐 씹었냐 뭐 그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예. 뭐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분열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그런 이슈보다는 네. 조금 더 누가 민주당과 잘 싸우고 나갈 수 있느냐. 예. 또 누가 민생에 더욱더 좀 기여할 수 있는 당을 만들 수 있느냐. 예. 이런 부분으로 조금 논의가 더 좀 옮겨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오늘 부산 지역에서 합동 네, 연설을 예. 하니까 그런 예.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